네, 날씨가 이제 제법 풀리면서요. 가게 앞 테라스나 옥상 같은 야외 공간, 이거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특히 뭐 식당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5개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테이블만 밖에 내놓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 영업 신고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요, 실제 이 분야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행정사님이 정리한 가이드예요. 네, 맞습니다. 그 가이드를 보면요. 2021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5개 영업에 대한 정식 절차가 딱 마련됐거든요. 아, 법이 바뀐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합법적으로 영업한다 이런 걸 넘어서요. 사실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 또 요즘 특히 민감한 그 소음 문제 있잖아요. 아, 소음이요? 네, 이런 걸 미리 관리하려는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특별 점검도 막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이드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5개 영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죠? 기존에 영업 신고된 그 실내 가게 있잖아요. 그 건물에 물리적으로 딱 붙어 있는 바깥 공간. 예를 들면 뭐 테라스나 베란다, 옥상 같은 곳이요. 그런 데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아, 붙어 있어야 하는군요. 네, 그게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란 점입니다. 필수다.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것 말고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더 있을까요? 가이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 그럼요. 가이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신고 절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 같은 걸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요? 네. 그리고 특히 소음 민원. 이게 한번 딱 터지면 해결하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신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큰일 납니다. 만약에 적발되면요. 일단 시정 명령부터 시작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처분이 무겁습니다. 아, 미리미리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사원이 크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우리 가게도 5개 영업이 가능할까? 이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봐야 할까요? 모든 외부 공간이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가이드에서 말하는 가장 큰 허들은 뭔가요? 맞습니다. 이게 몇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개 영업하려는 공간이 실내 가게하고 물리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뭐 길 건너편에 있다거나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연결성. 두 번째는 그 공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건물이거나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서가 확실히 있거나. 근데 만약에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 건물이면요. 이게 좀 복잡해져요. 집합 건물이면요? 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같은 곳에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동의서 받는 게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고 그 가이드에서도 지적하더라고요. 아, 사용 권한 증명이 중요하군요. 또 다른 법적인 부분은 없나요? 뭐 건축법이나 이런 거요? 당연히 있죠.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같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요한데 인도나 도로 일부 같은 공공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면요. 네. 이건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과정도 꽤 까다롭다고들 하죠. 와, 점용허가까지. 진짜 확인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이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조건이 다 맞는다고 쳐보죠. 확인 끝났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한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가이드에서 진짜 강조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관할 구청 위생과나 건축과 같은 관련 부서하고 사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상담부터요? 네, 여기서 우리 가게가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방향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3단계로 신고서랑 마치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하고 나면요. 그럼 이제 4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봐요. 시설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신고증이 발급되는 겁니다. 아, 현장 확인도 있군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뭐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이게 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명허가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서류 준비 단계.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이드에서 이것만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하는 핵심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5개 영업 신고서나 대표자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5개 영업장의 정확한 위치랑 면적이 표시된 도면이에요. 건축물 배치도랑 평면도. 도면이요? 네, 가이드에 따르면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면적 계산 같은 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 사용 권한 증명 서류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이게 필수입니다. 만약에 공공부지를 쓰거나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겠죠? 아, 맞아요. 공공부지 사용 시에는 그 도로점용허가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집합 건물이라면 관리단 동의서가 추가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이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지역마다요? 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직접 전화나 방문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가이드에서 정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꼼꼼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5개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실제 운영할 때 흔히 하는 실수나 꼭 지켜야 할 것들, 가이드에 나온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요. 네, 그 가이드에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아요.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천막이나 무슨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정된 시설물 설치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쉽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 테이블, 의자, 파라솔 이런 것만 놓을 수 있어요. 고정식은 안 된다. 네. 심지어 가이드에 나온 사례 중에는 이동식 화분이라고 갖다 놨는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실상 고정식으로 간주돼서 시정명령 받은 경우도 있대요. 아, 화분도요? 허허. 네. 둘째는 그 5개 공간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조리행위 절대 금지입니다. 음식은 반드시 실내 주방에서 다 조리해서 내놓아야 하고요. 뭐 촛불이나 난로 같은 화기 사용도 안 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아주 엄격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뭐 보험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과의 관계 같은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내랑 5개 영업장 면적을 합쳐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30평 정도 되죠? 그 이상이면 재난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아, 보험 의무 가입.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주변 상가나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 잘하고 이웃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가이드에서 강조합니다. 네, 민원 관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물에 보면 공개공지라고 해서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나 화재 시 대피 통로로 지정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특정 목적의 공간은 5개 영업 장소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와, 오늘 5개 영업 신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야외에 테이블 몇 개 더 놓는 차원이 아니라 뭐 법률부터 시작해서 행정 절차, 안전, 심지어 이웃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법적 요건, 현장 실사, 민원 발생 가능성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지역별로 세부 지침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관할관청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5개 영업의 정말 첫 단추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5개 공간, 그 공간이 단순히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한 그냥 좌석수를 늘리는 확장 공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게만의 아주 특별한 분위기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완전히 차별화된 무대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